안녕하세요. 단드로이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펜 스케치의 나무 그리기 총 정리해드립니다. 실전에서 맞닥뜨리는 나무 그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니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은 실제와 다르다. 간단한 테크닉을 배울 때는 즐겁고 모두 잘할 것 같았는데 그 방법이 응용이 안 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아는 내용이 실전과 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무 잘 그리기 위한 필수 7가지 선 연습과 둘째, 첫 번째 선 연습을 응용한 실전을 위한 핵심 6가지 나무 그리기입니다. 우선 나무 그리기 필수 7가지 선 연습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선은 곡선 꼬부리 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 선을 크지 않게만 그어주세요. 이건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 예쁘게 그으실 수 있어요. 밀도를 촘촘히 하면 명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많이 여러 번 그어주세요. 두 번째 선은 직선 꼬부리 선입니다. 좀 전에는 곡선이었고 이것은 직선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곡선보다는 좀 어렵게 덜 자연스럽게 그어지실 거예요. 네모난 선과 뾰족선을 섞어서 그어줍니다. 세 번째 선은 1과 2를 섞은 선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선입니다. 처음 하실 때는 규칙적으로 선이 그어지실 텐데요. 불규칙하게 그어주도록 노력하세요. 1, 2, 3번 선은 나무의 나뭇잎 덩어리를 표현할 때 응용됩니다. 네 번째 선은 마디 있는 불규칙한 선입니다. 이 선은 굵은 나무까지 표현에 응용되는 선입니다. 마디가 있으려면 살짝 속도감 있게 그었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시는데 마디 간격도 모두 다르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선은 네 번째 선과 같은데 이어서 하지 마시고 한 번만 꺾이는 짧은 선을 그어줍니다. 이 선은 잔가지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선입니다. 여섯 번째 선은 삐뚤빼뚤한 선인데 굴곡이 심하지 않은 느슨한 선을 그어줄 거예요. 두 줄은 어반 스케치 할 때 빼뚤한 선 연습할 때 쓰던 선인데요. 이 선을 풀어서 느슨하게 잡아당기듯이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나무 몸통을 그을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선은 골뱅이 선입니다. 이 선은 사실 초급 과정이 좀 지난 다음에 하시면 좋은 나뭇잎 덩어리 표현하는 선인데요. 1, 2, 3번 선이 좀 자연스러워지시면 이 선을 연습하시면 좋아요. 꼬불꼬불 골뱅이 같은 선을 방향 바꿔가면서 크기도 불규칙하게 그어줍니다. 지금까지 필수 7가지 선 긋기를 모두 알려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위의 선 연습을 실전에서 응용하게 되는 실예를 6가지로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나무 모양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나무는 생각보다 아랫부분이 두껍지 않아요. 쉽게 만나는 주변의 가로수는 밑부분이 넓지 않습니다. 거리를 다니시면서 무심히 스쳤던 가로수를 한번 관심 있게 쭉 훑어보세요. 첫 번째는 겨울나무입니다. 겨울나무 그릴 때 사용하게 되는 선은 좀 전에 보여드린 4, 5, 6번 선을 그리게 됩니다. 6번 선으로 나무통을 그리고 4번 선으로 굵은 가지를 두께 있게 그리고
그리고 5번 선으로 잔 가지를 그려줄 겁니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 두 가지를 그려볼게요. 같은 선을 사용하면서도 여러 크기의 겨울나무를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릴 나무는 여름나무입니다. 무성한 나무 표현이죠. 두 개를 그릴 건데요. 먼저 그리는 나무는 간단한 선으로 표현하는 초보나무와 또 하나는 좀 적응된 선을 사용하며 그리는 나무입니다. 1, 2, 3번 선으로 그릴 거예요.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를 잘 봐보세요. 응용이랄 것도 없고 좀 전에 연습한 선을 그대로 긋고 있습니다. 역시 나무통은 4번 선으로 그어주며 사이사이 보이는 나무까지는 장가지 표현하는 5번 선으로 그으며 그려갑니다. 두 번째 나무, 조금 업그레이드된 나무입니다. 조금 전 옆에 있는 나무 그림자 부분 표현할 때 꼬부리 선을 겹쳐서 진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해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부피감을 관찰하며 명암을 주면 입체감이 생기겠죠.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멘붕 오실 것 같아서 명암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암은 3단계 정도로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오늘은 중간 톤을 생략하고 매우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그란 작은 나무 표현입니다. 잎사귀가 끝부분이 동그라니 길쭉한 잎사귀를 표현해주면서 그려갑니다. 나뭇잎 덩어리를 그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이것과 다음에 그릴 풀 잡초 표현에서도 이런 잎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재미있는 작업이니 이 표현도 꼭 연습해 보세요. 가까운 거리에 풀을 표현할 때 이런 터치를 해주면 아주 사랑스러운 그림이 된답니다. 이번에는 가을나무입니다. 가을하면 나뭇가지에 얼마 안 되게 달려있는 마른 잎사귀와 그 나무 밑에 있는 낙엽이 떠오르시죠? 그런 가을나무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본 나무는 겨울나무 그리기와 같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상록수 그리겠습니다. 곧게 쭉 뻗은 침엽수와 소나무를 그릴 거예요. 방법은 똑같은데 잎이 나가는 방향과 크기를 나무 특성에 맞게 조금 다르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찬찬히 잎 그리는 것과 전체 명암 넣어주는 것까지 잘 관찰해 주세요. 잘 보셨죠? 이번에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나무통은 굴곡이 많아요. 처음에 선긋기에서 느슨한 구부리 선을 이번에 마음껏 사용할 기회입니다. 솔잎은 앞의 나무보다 작게 위를 바라보듯이 그려주세요. 방법은 같으나 나무의 특성을 관찰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 됩니다. 살짝의 응용력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덤으로 소나무의 나무통을 표현하는 기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성 있는 나무들은 각자 다르게 슬기롭게 표현하면 그 느낌이 확 살게 되겠죠. 지금 제가 하는 거 보이시죠? 쭉쭉 선을 연결하며 길게 곡선으로 그어주면 비틀어지고 굽어지는 소나무의 모습을 표현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무는 마지막입니다. 개성 있는 나무, 대나무를 그리겠습니다. 대나무의 특성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마디가 있고 가늘고 잎사귀는 길쭉하게 생겼죠. 그 모습을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으니 함께 그려보세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 상록수와 대나무까지 그려보았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는 풍경 속의 나무들과 풀, 잔디, 잡초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나무는 전체 형태만 그리고 밑에 나무통 그리고 그림자 그려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많은 표현은 자제해 주셔야 해요. 조그만 물체를 자세히 표현하다 보면 표현이 잘 안 되게 되고 지저분하게만 됩니다. 뭉쳐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 것을 그릴 때는 매우 간단하게 또 쉽게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만 알아차릴 수 있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더 먼 곳에 있는 나무를 그려요. 나무 하나하나 구분하지 말고 전체 덩어리로 그려주세요. 밑둥 짧게 점같이 그려주시고요. 그림자는 또 짧은 선으로 살짝 톡톡 치듯이 그려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나무를 그리다 보면 주변에 꼭 같이 그리게 되는 것들을 그리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뒤에 있는 풀을 그리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풀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그리고 앞에 있어도 간단하게 그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풀은 동그랗고 길다란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생동감 있고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선 연습과 6가지의 실전 나무 그리기를 모두 하였어요. 나무 그리기는 풍경화에서 빠지기 힘든 소재라서 늘 마음 안에 과제로 남아 있으시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노력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고 있다면 벌써 반은 가 계신 거예요. 언젠가는 와 잘했어 라는 환호성을 지르실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